양양국제공항을 모항으로 하는 플라이 강원이 취항했습니다. 일단 양양 제주 국내선 운항을 시작한 플라이 강원은 대만, 태국, 베트남 등 국제선으로 노선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추운 겨울이 가장 힘겨운 시간입니다. 더욱이 경기 침체 등으로 나눔마저 위축돼 이들의 겨울나기를 더욱 힘겹게 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춘천시는 미래 먹거리로 영화산업을 꼽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화특별시 춘천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모았습니다. 원주시의 주력 산업인 원주 문막화해관광단지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토지 보상 문제가 늦어지면서 세부 조성 계획 승인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양양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저비용항공사 플라이 강원이 드디어 하늘길을 열었습니다. 양양과 제주를 오가게 되는 플라이 강원의 취항이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와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플라이 강원 취항식이 진행된 양양국제공항에 노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항공기 한 대가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22일 처음으로 하늘길을 연 플라이 강원 1호기입니다. 양양에서 제주도를 오가는 비행기는 이용객들이 몰려 180여 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우리 화천이나 강원도 이쪽에서는 김포 가려고 그러면 교통이 아주 복잡해요. 근데 여기는 양양고속도로도 있고 저 한계령으로 올라오는 그 인제에서 오는 길도 있고 해가지고 여기가 아주 편해요. 주차장도 아주 잘 돼 있고. 양양국제공항에서 열린 취항식. 플라이 강원은 3번의 도전 끝에 항공 운수 면허를 취득한 만큼 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기대했습니다. 플라이 강원이 초기 사업 목표였던 강원도의 세계적 관광지 도약. 우리 플라이 강원은 국내의 다른 항공사와는 달리 지방공항인 양양국제공항에서 새로운 시도를 시작합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고립돼 있던 강원도민의 하늘길이 플라이 강원과 함께 원활해지길 기원했습니다. 멀리 가는 그런 주민들이 되고자 합니다. 이 강원이라는 이름을 달고 전 세계로 나아갈 우리 항공사가 만들어진 것을 온 강원도민들과 함께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활성화를 위한 특별 할인도 진행됩니다. 강원도민은 다음 달 24일까지 하루 2차례 운영되는 양양과 제주 노선을 주중 2만 원, 주말 5만 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음 달 대만 노선을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필리핀, 베트남 등 국제 노선을 확대해 오는 2020년까지는 국내선 3개 노선과 국제선 28개 노선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플라이 강원 취항이 더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원주시의 주력 산업인 원주 문막 화훼 관광단지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강원도에 제출해야 하는데 아직 기본적인 토지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6년 강원도로부터 관광단지로 지정받아 사업이 추진됐는데 세부 조성 계획을 승인받지 못하면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6년 강원도가 승인한 관광단지 지정 만료 시한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사업자는 이때까지 사업 추진 계획서를 강원도에 제출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시한을 지키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원주시가 먼저 서류를 받아 토지 확보를 포함한 모든 검토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주시는 사업자의 이 같은 상황을 전달하고 신속한 토지 보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신청서가 들어오면 서류가 다 유효하게 들어왔는지나 관련법 검토나 이런 걸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29일까지 들어오면은 조금 그거는 좀 어렵고 못해도 한 3, 4일 전. 장기간 지연되던 원주 문막 화훼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다시 본격화된 건 지난 9월부터입니다. 사업자가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해 사업비가 확보됐다며 토지 확보를 위한 보상 절차에 착수했기 때문입니다. 2달여가 지난 현재 토지 보상은 진척이 없습니다. 일부 토지 소유주들은 토지 사용 승낙서를 보냈지만 나머지 소유주들은 이를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통장 사본 해가지고 추석 때 저 몇 프로 들어오면은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뭐 아무 연락이 없어요. 지난 2016년 11월 관광단지 지정으로 추진된 이번 사업은 2년 뒤인 지난해 11월까지 세부 조성 계획을 승인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토지를 확보하지 못해 지구 지정 취소 위기에 놓였다가 추진 기간을 1년 연장받았습니다. 이번 시한을 지키지 못하면 관광단지 지정이 취소돼 이번 사업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때문에 문막 화훼 관광단지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인 겁니다. 이에 따라 화훼 관광단지의 에너지 공급 시설로 추진되는 열병합 발전소 건설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발전소 사업자는 지난 9월 환경부와 통합환경평가 사전 협의를 완료하고 원주시에 환경 및 건축 인허가를 신청하는 등 추진에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그러나 시의회 등의 고형 연료 사용 반대와 토지 계약 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춤한 상황입니다. 그 화훼단지 없는 열병합 발전소는 있을 수도 없고 또 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하고 약속을 저버리는 거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한편 김기성 국회의원 등이 열병합 발전소 추진 등에 대해 조사해달라며 청구한 공익감사에 대해 감사원은 최근 원주시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감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올겨울 강원도는 평년보단 덜 춥겠지만 한반도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큰 추위가 여러 번 있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다음 달 도내 평균 기온이 영하 1.3도에서 영하 2.5도 정도를 보이겠고 내년 1월에는 기온이 더 낮아지면서 영하 5.8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겨울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것으로 기상청은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올겨울이 평년보다는 덜 추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쪽에 찬 공기가 남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기습추위가 수차례 찾아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민통선 내 야생 멧돼지의 이동을 막기 위해 강원도 화천에서 경기도 파주까지 철제 울타리가 설치됐습니다. 정부는 경기도 파주부터 화천까지 모두 200km 구간에 높이 1.5m로 설치한 1차 광역 울타리 설치를 보름 만에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1차 광역 울타리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광역 울타리 북쪽에 있는 철원과 화천 지역에서 총기 포획이 단계적으로 허용됩니다. 또 정부는 이달 말부터 화천부터 고성까지 약 115km 구간에 2차 광역 울타리 설치를 위한 현장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올해는 2004년 이후 15년 만에 가장 빠른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겨우 내 기온 변화도 클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그만큼 에너지 취약계층에게는 힘겨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 등으로 기부 문화까지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변의 온정으로 버텨온 이웃들의 겨울은 더욱더 길고 매서워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재영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추워서 어렵지. 서기도 하기 힘들고 돈 많이 들고 서기는. 보이라가 저거 아니야. 도시가스. 또 이제 더운 머리나 쓰고. 말을 하면 뭐 하나 하고 힘든 건 뻔하지. 그냥 연탄이 아니라 연탄은 생명과 같은 거거든요. 조금만 1시간 정도만 시간을 내셔도 영화보다도 더 감동적인.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온 이른 아침. 좁은 골목을 따라 다닥다닥 늘어선 집마다 연탄을 태우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납니다. 골목 끝에 있는 작은 집에서 홀로 생활하는 김옥길 할머니도 연탄을 가는 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수십 년째 연탄에 의지해 긴 겨울을 나지만 매섭게 파고드는 한파에 겨우살이는 여전히 힘겹습니다. 추워서 어렵지. 서기도 하기 힘들고 돈 많이 들고 서기는. 이게 옛날 집이 좀 잘 진 게 아니라서 너무 추워요 아주. 그래서 너무 고맙지. 이렇게 맨날 갖다 줘서 해먹어. 또 다른 쪽방촌에서 생활하는 박금자 할머니도 추운 겨울이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성인 한 명이 누울 정도의 작은 방에 보온재를 덧대고 겹겹이 이불도 덮어보지만 어디선가 들어오는 냉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름 보일러가 있기는 하지만 연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그저 바라만 보는 그림의 떡입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못 돼. 돈 얼마나 나온다고 생활비 빠듯하게 나오는데
거기서 방세 줘야지 뭐 먹고 살아야지. 힘들지. 말을 하면 뭐 하나 하고 힘든 건 뻔하지. 올겨울 연탄은 전국에서 10만 가구 정도가 사용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7년보다 23% 정도 줄어든 수치입니다. 하지만 삶의 질 향상이 아닌 각종 개발 사업 등으로 연탄을 떼던 쪽방촌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연탄 사용 가구 가운데 85% 정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거나 월소득이 50만 원 미만의 경제적 빈곤층입니다. 한 장당 평균 800원 정도인 연탄 가격. 올해는 동결돼 지난해와 같지만 최근 3년 동안 60%가량 치솟았고 쪽방촌이 많은 고지대에 배달료 등을 더하면 장당 1,000원을 육박합니다. 거의 60% 올랐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 3년 전에는 500원이었는데 지금 8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10만 장만 해도 300원이 오르면은 이 3천만 원이 더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루 서너 장씩, 한 달에 150여 장은 있어야 추위를 견딜 수 있습니다. 월세와 전기세를 내고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난방비까지 추가되는 겨울은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연말연시는 나눔의 계절로 불릴 만큼 곳곳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져 왔습니다. 겨우내 먹을 수 있는 김장김치와 고사리 손까지 더해지는 연탄 나눔 등을 통해 관심이 필요한 이웃들은 매서운 칼바람을 막아내고 힘겨운 겨울을 견디는 원동력을 얻었습니다. 내 도움으로 인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따뜻하게 지내줄 수 있으니까 저도 한번 해봐야 계속 노력하고 기부도 많이 하고 해야겠다 이런. 기부하면 또 좀 혼자서 조금 책임감이 생긴 느낌도 들고 기분이 그냥 좀 뿌듯해요. 네, 있는 능력권에서 그냥 조금씩이라도 해주면 좋겠죠. 네. 그러나 올해는 유난히 매섭고 힘겨운 시간이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겨울 추위는 예년보다 빠르게 찾아왔지만 경기 침체 등으로 나눔 문화가 위축돼 기부는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춘천의 모임이나 단체 같은 경우가 뭐 지난해 같은 경우 뭐 한 3,000장 하셨다 그러면 2,000장 정도 이렇게 줄고 이제 연탄값이 인상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저희가 더 많은 것들을 확보해야 되는데 좀 그런 어려움이 좀 있죠. 어금니 압박 사건이라든지 뭐 기부단체 비위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의 여파로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고요. 또 2019년을 보면 또 재난재해가 많았습니다. 재난재해로 인해서 이미 기부를 실천하신 분들이 다시 한번 어려운 분들을 돕고자 하는 손길들이 좀 많이 저조하면서 강원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최근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하고 올해 희망 나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모금 목표액은 102억여 원으로 3년 만에 5억 원 정도 늘렸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에 이어 잊을만 하면 터지는 기부금 횡령 사건 등으로 기부 불신이 커져 2018년에 모금 목표액이 87%에 그치는 등 나눔의 손길이 크게 줄었습니다. 2017년에는 저희가 86도 정도밖에 달성하지 못했고 작년에 111도를 달성했지만 그런 현물을 뺀다면 그 또한 80에서 9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날은 점점 추워지고 온정의 손길은 줄어드는 힘겨운 겨울. 마땅한 생계수단이 없어 긴 겨울을 견뎌야 하는 어르신들은 야속한 겨울을 견디기 위해 거리로 나서기도 합니다. 지자체에서 주는 에너지 바우처 등의 지원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폐지를 주어 생활비에 보태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일 폐지를 주어 받는 몇천 원은 몸이 약한 어르신들의 병원비와 약값 등으로 다시 들어가 악순환을 만듭니다. 전문가들은 복지 예산 증가에도 늘어만 가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점점 인색해지고 있는 기부 문화를 되살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본 세제 혜택도 최대 16.5%까지밖에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교육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부터 기부 문화를 계속해서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일단은 많이 전무하다는 적다는 지금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기부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자에 대한 세제 지원 등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합니다. 추우면 추울수록 연탄이 더 필요하시죠. 그리고 또 어르신들은 그냥 연탄이 아니라 연탄은 생명과 같은 거거든요. 커피 한 잔 값이면 정말 이틀을 또 하루를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 뭐 여유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은 작은 거니까요. 작은 거에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저희한테는 너무나 큰 힘이 되죠.
이와 함께 작은 나눔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나눔 문화교육 등을 통해 십시일반의 관심과 정성으로 식어가는 나눔에 온기를 불어넣는 용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유난히 춥고 기온 편차가 클 것이라는 올겨울. 차갑게 식어버린 온정이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을 더욱 매섭게 하지 않도록 우리의 작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민선 7기 춘천시의 핵심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영화특별시 조성입니다. 말 그대로 영화 산업을 춘천의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로 만든다는 계획인데요. 영화특별시 춘천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춘천시 영상정책 포럼이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춘천만의 차별화 전략을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춘천 남이섬은 국내 한류 관광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 2002년 방영된 드라마 겨울연가 효과입니다. 겨울연가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남이섬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340만 명이 넘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지역에서 촬영하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상당합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영화 구남도를 춘천에서 제작하면서 제작사 측은 6개월 동안 약 40억 원을 지역에서 소비했습니다. 자재와 장비, 숙박업소와 단역배우까지 춘천 자원을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남양주 종합촬영소가 문을 닫으면서 수도권과 거리가 가까운 춘천이 영화 제작의 최적의 장소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영화 산업이 춘천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최근 각 지자체들이 영상 문화 산업에 적극 뛰어들면서 춘천시만의 차별화 전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영화특별시 춘천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춘천시 영상정책 포럼이 22일 춘천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영상 산업과 관광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기구 설립과 함께 영상과 관광을 연계하는 인프라 확충을 시급한 해결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 영상문화 산업이라는 것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굉장히 고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특별시를 만들면서 영화와 영상과 관광이 같이 연계되어 있는 그런 인프라 구축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영상 촬영 수요에 맞는 촬영 스튜디오와 영상 후반 작업이 가능한 복합 영상지원센터 건립, 그리고 예술영화 전용관 설립 등 춘천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독립예술영화관에서 프로그래머가 거기에 맞는 영화 기획전을 1년 내내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동시에 당시에 개봉하는 새로운 영화들을 개봉하면서 기획전을 충분히 해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선사할 수 있는 선물을. 춘천시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기관 용역 등을 통해 영화 산업이 미래 먹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춘천시만의 경쟁력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춘천시 영상산업지원센터와 CJ헬로 강원방송이 공동 주관한 이번 춘천 영상정책 포럼은 다음 주 중 CJ헬로 강원방송 지역 채널을 통해 녹화 중계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휴대전화 메신저로 유통과 판매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22일 아동과 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음란물 판매로 얻은 이익금 2,395만 원을 추징하고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여 개를 저장해놓고 이 중 2,590여 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